안녕하세요. 퀸 여사 TV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퀸 여사님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신가요? 마음은 아직도 팔팔한 아가씨 같은데 몸은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을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엔 거뜬히 오르던 언덕길이 숨이 차고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기운이 없는 날들. 우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겪는 노화의 대부분이 그저 나이 탓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내분비내과 명예 안철우 교수가 쓴 책,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몸을 오케스트라에, 그리고 호르몬을 그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에 비유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지휘자가 아주 힘이 넘쳐서 모든 악기장기들이 제 소리를 내며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휘자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 바이올린은 제멋대로 엇나가고 트럼펫은 엉뚱한 소리를 내는 등 오케스트라 전체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노화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이 지휘자, 즉 호르몬을 잘 관리하여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가 오랫동안 아름다운 연주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호르몬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후반전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지휘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힘을 되찾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퀸 여사님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3명의 핵심 지휘자를 만나보고 그들을 춤추게 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휘자 성장 호르몬, 내 몸의 녹을 제거하는 젊음의 샘물. 첫 번째 지휘자는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이들에게나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이 호르몬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 몸의 낡은 세포를 수리하고 근육을 만들며 뱃살 지방을 태우는 그야말로 젊음 유지 호르몬의 대표 주자입니다. 문제는 이 고마운 성장 호르몬이 20대 이후로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행동을 통해 마치 마중물을 붓듯 성장 호르몬을 다시 솟아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실천 사례 밤 11시의 약속. 신데렐라 수면법. 우리 김영희 여사님은 밤늦게까지 TV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잠드는 일이 허다하죠. 당연히 아침에는 찌뿌둥하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수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라고 말이죠. 즉, 영희 여사님은 젊음의 샘물이 솟아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매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희 여사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밤 11시에는 끄고 잠자리에 눕기로 말이죠.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뿐해지고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던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밤 11시에 닿은 약속이 그녀의 몸속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사례 16시간의 공복, 최고의 보약. 이순자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아침을 꼭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 책은 16시간의 공복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생존을 위해 세포를 수리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순자 여사님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을 걸은 채 오전 11시에 첫 식사를 하는 168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허기짐이 힘들었지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공복 상태가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세 번째 실천 사례 허벅지가 보내는 신호, 꿀벅지 운동. 박정희 여사님은 숨이 차다는 이유로 격한 운동을 피하고 어슬렁어슬렁 걷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이 힘들어 라고 느낄 때, 즉 근육이 약간의 상처를 입고 회복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라고 강조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정혜 여사님은 이제 산책길에 벤치만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벤치를 잡고 일자 스쿼트를 10번씩 하고 빠르게 걷는 구간과 천천히 걷는 구간을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실천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소리가 나올 정도로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내 몸속에서 젊음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지휘자 인슐린 나이살의 주범을 다스려라. 두 번째 지휘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많이 나오게 되면 나이살을 만드는 주범이자 노화를 촉진하는 노화 호르몬으로 돌변합니다. 우리가 빵, 밥,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에너지로 쓰게 합니다. 하지만 쓰고 남은 당은 모조리 지방, 특히 뱃살로 차곡차곡 저장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이 무뎌지는 것처럼 다른 탄수화물 섭취로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면 우리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혈당 조절은 안 되고 몸은 지방만 쌓아가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실천 사례 식사 순서의 마법. 우리 대부분은 식탁에 앉으면 따뜻한 밥부터 한 숟갈 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인슐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채소, 단백질, 지방, 반찬, 밥,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먹으면 그 속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방어막을 쳐줍니다. 그 후에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져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조금만 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 사례 달콤한 과일의 배신. 김미경 여사님은 식사 후 건강을 위해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을 꼭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과일의 과당 역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먹는 과일은 이미 식사로 올라간 혈당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 출출할 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사과나 포도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은 과일을 먹을 때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견과류의 지방이 과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례 식초 한 스푼의 기적.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타서 한 스푼 마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매번 챙기기 어렵다면 식사 때마다 오이 냉채나 미역 초무침처럼 식초가 들어간 반찬을 하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식탁에 늘 새콤한 반찬이 올랐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지휘자 코르티솔, 멜라토닌, 스트레스와 수면의 균형을 잡아라. 마지막 지휘자들은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입니다. 이 둘은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갑니다. 낮에는 코르티솔이 적당히 나와 우리 몸에 활력을 주어야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 깊은 잠을 자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밤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코르티솔 수치는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첫 번째 실천 사례 걱정 많은 박 여사님의 멍 때리기 시간.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머릿속에서 걱정이 떠나지 않는 박 여사님. 내가 한시도 쉬지를 못하니 코르티솔은 계속 분비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뇌 휴식입니다. 하루에 딱 10분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바로 뇌의 과열을 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최고의 명상입니다. 걱정이 많은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쉬지 못하는 내 뇌 탓입니다. 의식적으로 뇌의 전원을 꺼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천 사례 햇볕이라는 이름의 천연 수면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아침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아침에 눈으로 햇볕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수면 알람을 맞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부터 활짝 걷고 베란다나 창가에서 15분 이상 햇볕을 쬐세요. 흐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아침 습관이 밤의 숙면을 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천 사례 수다하는 이름의 스트레스 해소제. 오늘이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걸 밤까지 안고 끙끙 앓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코르티솔을 뿜어내게 합니다. 그럴 땐 당장 마음 맞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시원하게 수다를 떨어보세요. 얘,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고 속상한 일을 털어놓고 실컷 웃고 나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눈 녹듯 사라져 있을 겁니다. 좋은 친구와 나누는 공감과 웃음은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코르티솔 해독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루는 안철호 교수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는 책을 통해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는 열쇠가 바로 내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깊은 잠과 짧은 고강도 운동으로 성장 호르몬을 깨우고 식사 순서와 건강한 지방으로 인슐린을 다스리며 햇볕과 수다,
그리고 명상으로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오케스트라를 다시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끄는 호르몬 리모델링의 핵심입니다. 우리 퀸 여사님들, 더 이상 나이 탓, 팔자 탓하며 무기력하게 늙어가기를 거부합시다. 우리는 우리 몸의 지휘자로서 얼마든지 젊음과 활력을 되찾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호르몬들에게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다. 나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하는 희망의 연주를 힘차게 지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퀸 여사 TV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퀸 여사님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좋은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